주제를 저는 꿈을 꾸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미경 사장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저는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여성단체에서 여성 활동을 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 여성의 집도 제가 경기도 1호로 만들어서 운영을 했고요. 상담소도 운영을 했습니다. 98년도부터 IMF가 터지면서 여성 노숙자가 생기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제2의 성폭력으로 그 피해를 당하는 여성들을 막기 위해서 시작을 했었습니다. 제가 이 사업을 하게 된 동기는 비 오는 날 허리를 이렇게 다쳤습니다. 그래서 소대변을 받아내고 겨우 이제 침대에서 굴러서 일어날 수 있을 때 김난성 사장님으로부터 그 온유림을 권유를 받고 그걸 쓰면서 제가 허리를 놔서 일어나 앉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이리빙을 그때 만나게 됐고요. 그리고 제가 이 사업을 하게 된 이유는 이게 제목에 내 사랑 내파 이렇게 돼 있죠. 제가 너무 아파서 아마 그때 우울증에 걸렸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텔레비를 보는데 김 회장님께서 아프리카 애들을 돌보는 것을 보고 왠지 저도 슬프고 나도 저런 일을 할 수 있는데 허리가 너무 아프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여성단체 일을 활발하게 하고 있을 때 저를 도와주신 아피해의 사복수녀님께서 6개 나라의 말을 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그분께서 네팔에서 나병 환자들을 어린이 환자들 300명을 돌보고 있다.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그러니까 비타민 C가 필요하다. 만병통치약처럼 쓰인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그걸 제가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저를 많이 도왔습니다. 저희 좋은 팀에 저희 스폰서님을 비롯한 또 우리 그 같은 회원님들께서도 정말 많이 도와서 이제 그 비타민 C를 이렇게 이제 보내드리게 됐습니다. 이렇게 이쁜 애들이 그 나병으로 죽어가고 있었거든요. 그 이후에 가서 보고 사진을 이렇게 올려드린 겁니다. 제가 이제 그 일을 시작하면서 저는 비타민C 300개가 목표였어요. 하이리빙에서 엄청난 돈을 벌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없었고 저는 일생을 놀고 먹는 팔자인 줄 알았거든요. 저는 돈을 벌어야 될 이유를 찾아내질 못했어요. 그냥 남편이 벌어다 주는 거를 먹고 내가 편하게 살고 있을 때인데 아까 그 비타민이 필요한 애들을 보면서 저희 남편이 앞으로 퇴직을 할 건데 그럼 그 퇴직금이 월급보다 훨씬 적잖아요. 그걸 가지고 내가 100만 원씩 한 달에 빼낸다면 또 어느 날인가는 잘했다 하겠지만 어느 날이면 또 가정 불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그러면 내가 벌어서 좀 해보자. 근데 참 가상하지 않아요? 허리 부러진 사람이 근데 벌 수 있는 게 있을까요? 근데 제가 뭐를 느꼈어요. 그 온유림을 쓰고 났는데 돈이 좀 들어왔어요. 80몇만 원인가 한 거를 그때 썼었는데 통장으로 돈이 들어왔는데 이제 우리 언니가 썼다고 또 언니 그 돈까지 들어왔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본금을 들이지 않고 허리 아픈 내가 막 돌아다니지 않고 돈이 들어온 거예요. 그럼 내가 조금 노력하면 그냥 한 달에 50만 원씩을 들어오면 제가 충분히 보내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하기 시작을 했는데 수원으로 오면서 저희 남편한테 나 돈 벌어야 돼. 여기 가야 되니까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허리 부러진 환자가. 저희 남편이 대전 기상청장을 발령받아서 갔어요. 그래서 제가 수원집에서 대전으로 함께 따라가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그렇게 어지간히 허리가 좋아지니까 제가 그냥 얘가 모르겠다 수원집으로 와버렸어요. 대전보다는 수원이 아는 사람이 많을 것 같아서 수원으로 와서 진행을 하고 한 3, 4년째 제가 이제 돈을 쭉 보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랬는데 나병 환자를 위해서 보냈던 그 돈들이 조금 남았나 봐요. 거기에서 학교를 짓겠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지시라고 했는데 연락이 없어요. 잘 짓고 계시겠지 전 궁금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오라고 그래서 2013년도에 갔더니 사과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첫 해에 보낸 돈을 홀딱 사기를 당했대요. 이제 왜냐하면 학교 짓는다고 했는데 아마 업자가 왔었겠죠. 그게 이제 거기 분들하고 같이 했는데도 돈만 가져가고 소식이 없어서 보니까 질 수 없는 곳을 번지를 갖다 주고 이렇게 한 거였대요. 그게 이제 대학교 등록금이 돼서 지금은 엄청나게 잘하고들 계세요. 그러면서 그때
한 해, 두 해 그냥 보내고 말 줄 알았더니 제가 꾸준히 보냈던가 봐요. 그러니까 이 돈을 이렇게 함부로 써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서 정순자의 장학회를 거기서 설립을 하게 됐어요. 그 네팔에 가면 뿌닐이라는 언덕이 있어요. 3,180m인가 높은 고지가 있어요. 거기 갔다 와서 초죽음이 된 상태에서 지금 이제 저희 장학회 선포식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끊지 못하고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고 제가 그래서 그때 매년 가서 제가 이렇게 이제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고요. 이분들이 이 학생들이 정말 많이 잘 컸어요. 그러는데 가서 이제 2015년도에는 이렇게 지진이 나서 다시 일거리가 다시 시작이 된 거죠. 이제 그 다음 날 이렇게 생방송으로 진행이 됐었고요. 이 대지진 때문에 이제 또 방향이 달라졌어요. 학자금도 주지만 몇백 명씩 이렇게 텐트 안에 모여 있는 게 화장실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선 사람은 먹고 배설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막 모금을 해서 하기도 했고, 저희 북수동 성당의 신부님이 무슨 이제 행사를 끝난 뒤에 800만 원을 또 도와주시고, 그래서 모아서 이제 학교를 짓고, 인도 접경 지역에서 1,200명이 들어가는 화장실을 2동을 급하게 또 짓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학교도 이렇게 짓게 됐어요. 저희가 할 일이 비타민에서 학교를 지금 학자금으로 변해가지고 이번에 또 지진을 만나서 이렇게 이제 역할이 자꾸 이제 바뀌어가기 시작을 했고, 돈은 한없이 들어가기 시작을 했고, 이제 지진이 나면서 생각이 바뀌기 시작을 한 거죠. 왜냐하면 돈이 한없이 들어가는데 제가 언제까지 벌어다 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벌어다 줄 수는 없고 스스로 벌어먹을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겠네. 그럼 어떻게 할까? 그러다 이제 우리 떼즈블랑 화장품을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쪽에다. 그랬더니 그쪽에서 뭐 이제 여기는 나오지 않았지만 시연회를 6군데에서 포카라에서 카트만두에서 막 시연회를 열고 결국 이 화장품이 좋다 이래가지고 수입을 해가기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포카라에서 세미나를 저희 김석범 대표님을 모시고 김동욱 부장님이 사회를 보시고 이렇게 해서 이제 네팔에서 카트만두에서 이렇게 이제 세미나를 했고요. 여기 이 신문에는 뭐 우리나라 뭐 조선일보 이런 신문처럼 최고의 그 신문이에요. 일간지에서 이렇게 이제 대대적으로 내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포카라에서 이렇게 이제 멋지게 하고 이렇게 앉혀 있는 분한테 우리 페이스오프를 직접 하면서 그거의 효과를 이제 보여드리는 그런 세미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한 해가 굉장히 부진한 거예요, 이분들이. 그래서 파악을 했어요. 아이고 이번에 가서 무슨 일인지 한번 보자. 저쪽에 가운데 계신 분이 서멀 타파신데 이분이 세 분이 다 우리로 말하면 서울대학교 출신들이에요. 출신이 아주 좋은 분들인데 저쪽 끝에 수염이 많으신 분은 여행사를 운영을 하고 계세요. 아주 똑똑한 제일 막내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분은 은행을 다니시고 그 다음에 있는 분은 이제 지금 한국어 학원을 굉장히 잘 운영을 하시는데 이분이 지진이 터지는데 자기 학생들은 나를 보고 있지만 이분은 학생들을 보고 있는데 창문이 막 흔들리니까 냅다 애들을 놔두고 창문으로 뛰어내려고 다니셨어요. 어쩌을까?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번에 가니까 그렇게 제일 열렬히 하시던 저분들이 아버지가 폐암으로 계속 인도를 1년 동안 가서 입원해 계시고 모시고 오고 또 뛰어가고 1년 동안 그렇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돌아가셨어요. 그래 이제 그 일 때문에 너무 자기가 부진했다 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계신 저희 김동욱 부장님하고 같이 찍은 건데 또 포카라로 넘어가서 저희가 이제 아까 세미나를 했잖아요. 세미나 하기 전에 이제 이분이 이제 7만 명의 노조원을 가지고 있는 뷰티션의 노조 위원장이에요. 이분하고 협의를 해서 다 이루어진 건데 이분한테 이제 이분을 가보니까 국회의원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화장품보다 관심을 더 가지셨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이분이 걱정하지 마라. 자기네는 잘 하고 있고 힘을 가지고 하고 싶다. 그래서 자기는 이렇게 하고 자기의 꿈은 네팔의 수장이다.
대통령이다 이런 얘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너무 대단한 분하고 해도 사업이 안 되네요. 예, 그래서 예, 그렇게 이제 제가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지나간 거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작년에 가서 47명의 이제 이 학생들을 장학금을 주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꿈 꺼내기를 하는 거예요. 꿈을 꺼내기를. 내가 앞으로 뭐가 하고 싶은지 얘기를 해라. 이 학생들을 지금 이제 40몇 명을 그날 가서 이렇게 봄 장학금도 주고 이렇게 하면서 이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 앞으로 뭐가 되고 싶으냐. 이 선생님 장학금을 받고 앞으로 이제 뭐가 하고 싶은지 이렇게 이제 쓰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분들이 하나씩 자기의 꿈들을 다 꺼내서 그 꿈을 발표를 해요. 그래서 발표를 하고, 그러면 이제 이 장학사님을 위해서 뭐를 하고 싶으냐. 제가 거긴 장학사님이잖아요. 뭘 하고 싶으냐. 나중에 네팔의 큰 인물이 되고, 그래서 한국을 위해서 뭔가를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세 군데를 제가 원래 목표를 삼고 갔었던 거예요. 카트만두가 서울이잖아요. 서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인천쯤 되는 그 포카라하고 그 다음에 이제 룸비니였는데, 이번에 이제 룸비니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만나서 그 이야기들을 이제 좀 많이 나눴어요. 제가 이쪽에 계신 이 선생님이 교장 선생님들이세요. 이번에 지진에 폭삭 무너져가지고 이제 굉장히 지금 잘 지어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같이 지진을 다니면서 겪어가지고 얼마나 이 선생님이 저희 둘이 반가운지 저렇게 손을 꼭 잡고 있잖아요. 근데 진짜 반가운 거예요. 서로 살아남아서. 그래서 너무 이분이 학교를 지어가지고 지금 운영을 참 잘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분들이 다 교장 선생님들이세요. 이분들은 교장 선생님 사모님이시고요. 그리고 이제 요분이 현직 교장 선생님이세요. 근데 이 선생님이 이제 저희 화장품을 이제 들고 자기네들이 앞으로 이거를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제 이런 것들을 서로 이렇게 이제 의논들을 했어요. 여기에 이 현지 방문을 했는데 제가 앉아 있는 저 뒤가 흙으로 이렇게 바른 거예요. 흙으로 이렇게 발라가지고 이 분여회에서 이렇게 만드는데, 저희가 이거를 5,000원씩에 팔아서 여기를 보내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돈의 가치가 우리하고 10분의 1이에요. 우리가 10,000원이고 거긴 1,000원인데, 이렇게 이분들이 모여서 하고 여기서 이제 보내는 돈을 나눠서 생활비를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 네팔에 이렇게 좋은 일을 하는 거는 제 혼자 할 수 있을까요? 여기 계신 사장님들께서 사고 또 사고 갖다 어디다 쓰셨는지 보고를 해주세요. 매번 그렇게 사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정말 이분들이 그거 하나가 한 끼도 넘어요. 거기는.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잘 해주셔서 너무너무 제가 감사드리고, 저희 대표님께서 우리 이성구 대표님께서 여기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셨고요. 우리 또 정지호 사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후원을 해주시고, 우리 총무님께서 정말 너무 맨날 프랭카드 달았다 떼었다 정말 너무너무 잘해주시고요. 이렇게 후원을 해주셔서 제가 이제 끊지도 못해요. 이제 더 잘해야 돼요. 네. 그래서 이렇게 불도 없는 데서 창문으로 들어오는 불빛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비탈길에. 네, 이렇게 여기서 가지고 들어가는 원가를 이제 이렇게 빼고 우리가 5,000원에 판매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핀 뭐 이런 게 기본이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그건 사가지고 가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빼면서 이분들한테 지난번에도 5만원, 4만원 이렇게 분배가 됐대요. 그러면 5만원, 4만원이면 거기에서 그 5만원 정도면 50만원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거기 공무원 월급 25만원이 초봉이. 예, 그러니까 이 꽃만 저희가 많이 팔아줘도 이분들이 굶는 일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많이 해주셔서 정말 그 협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 방이 조그만 방 하나예요. 그러니까 침대에 앉아서 지금 이걸 만드는 거예요. 그 안에 조그만 방 하나에 다 들어있어요. 밥 해먹는 데까지. 그러니까 남의 침대에 우리가 올라앉아서 지금 이렇게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굉장히 열악한 상황인데, 그래도 이제 저희가 이게 희망이
이제 이렇게 신앙을 만들어 드리는 건데요. 이렇게 프랭카드도 만들어 주시고 이렇게 저희가 그 사진이 찍었는데 정말 없는 거예요. 저희 그전에 대통령하고도 찍고 막 했는데 제가 어디 갔는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이 사진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후원해 주시고 사고 또 사시고 사고 또 사시고 이렇게 하셔서 저희가 이렇게 정말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판매해 주신 모든 기금이 100% 그쪽으로 다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는 내가 좀 접을 때가 되지 않았나 이제 이런 생각도 가끔은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이 일을 보면서 나는 아직도 진행형이다. 아직도 더 해야 돼. 이런 거를 제가 느끼기 시작을 했고요. 하이리빙 아니면 제가 어디 가서 이런 걸 해보겠어요. 좋은 일을 어떻게 해보겠어요. 내 돈 가지고는 한두 번이지 이거 어려운 거예요. 근데 우리 여기 계신 사장님들 덕분에 제가 이렇게 너무 잘하고 있어요. 잘하지 않나요? 제가 지금? 네. 그래서 저는 요즘 이제 이걸 판매해서 362만 원을 보냈어요. 네, 많이 보냈잖아요. 뭐 오늘 한꺼번에 보낸 건 아니에요. 판매하는 대로 즉시 보낸 거고 제가 기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362만 원이면 거기서 3,620만 원. 그러면 이 부녀 회원들한테 나눠서 갔지만 여기 계신 사장님들 덕분으로 그렇게 그분들께 잘 보내드린 거예요.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런 걸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우리 대표님하고 우리 모든 그 간부 사장님들께 정말 진심으로 제가 감사 올립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그 어떤 하이리빙을 만나기 전에는 저는 그냥 편안하게 그냥 살았을 뿐이지 이렇게 꿈이라는 걸 갖고 살지 않았어요. 그렇게 했는데 저는 요즘 저한테 깜짝깜짝 놀래고 있어요. 아까 뭐 가띠라고 하셨나요? 가슴이 뛰는 삶이라고 하셨죠? 그 가띠를 제가 요즘 많이 느끼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제가 저를 돌아다 봤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 하고 있는 일들이 내 인생에서 가장 멋있는 일이다. 어려운 사람 살려내는 일을 하고 있고 희망을 주는 일을 하고 있고 그 일이 정말 멋있는 일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제가 했어요. 그럼 제가 제 돈으로 그걸 했을까요? 하이리빙이라는 커다란 도구를 통해서 제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너무나 행복한 그 일들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가장 지금이 행복한 시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제가 남보다 사업을 정말 엄청나게 막 뛰어나게 잘해서 그랬을까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저도 진행형이에요. 지금 제가 잘 해가려고 하고 있는 그런데 저는 정말 그 멈출 수 없는 꿈들이 멈출 수 없는 해야 될 일들이 저를 향해서 달려오고 있다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예를 들자면 대전에 제가 원치 않는 모임이 하나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대전의 유지들이에요. 롯데백화점 그 최고 회장님이라든지 이런 그 분들하고의 모임이 있어요. 근데 그 모임에 사실 우리는 공무원 출신인 우리는 직급은 좀 높이 이렇게 있다 하지만 금전적으로는 그렇게 그분들처럼 수천억을 지닌 우리가 아니에요. 근데 저희는 거기를 가야 할 이제 이유도 없는데 계속 그쪽에서 이렇게 함께하자 이제 초청을 하니까 저는 이제 저희 집 남편을 괴롭힌 거죠. 난 못 간다. 혼자 가라. 막 근데 부부 동반이에요 또 거기가.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저희가 이렇게 가게 됐어요. 거기 대전에 아주 굴지의 유지들 모임이에요. 막 권양대인가? 거기 병원 원장님 부부 막 이런 식으로 모이니까 우리 제일 쫄딱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말 가고 싶지 않았는데 하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판단이 해도 안 된다는 거를 내가 거기서 막 깨닫는 거예요. 이분 우리 몰라요. 저도 몰라요. 그러는데 이제 제가 우리가 이렇게 꽃사진 팔을 때 이렇게 사진 있잖아요. 그런 걸 제가 한번 올렸어요. 우리 그 모임에다가. 그랬는데 그 회장님께서 롯데그룹 회장님께서 만나자고 자꾸만 밥을 저희가
어, 2주에 한 번씩, 그러니까 한 달에 2번을 모여서 식사를 해요. 그분들하고. 그리고 영화 한 편 보는 게 끝이에요. 그럼 저는 너무 무의미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누굴 만나고 움직여야 산다고 생각을 하는 건데요. 그분들은 너무 여유가 있는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에 2번을 만나서 일요일날 3시 영화 보고 5시에 밥 먹고 헤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회장님께서 이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회장님이 무서워요. 왜냐하면 저는 뚱뚱하고 펑퍼짐하고 그냥 아줌마니까 누구나 다가와도 좋은데 이 사장님께서는 쫙 그냥 마르시고 일자고 허리도 안 굽었어요. 너무 무서워. 근데 자꾸만 막 보자고 하는 것도 무서워. 막 도망을 가는데 그래서 그분이 또 만나자까 봐 이렇게 이제 딴 데로 가겠더니 네가 그렇게 도와서 얼마나 돕겠냐. 내가 도와줄게. 그래서 내가 거기다 병원을 하나 쳐줄게. 이렇게 박수로. 그러면서 좋은 일은 낳는 것 같아요. 내 힘이 약하니까 이렇게 큰 분들이 저한테, 왜냐하면 친하면 친해서 그렇다 그랬는데 그 모임을 시작한 지 1년 됐을까 말까예요. 그런데 저를 지켜보신 거예요. 쭉 지켜보시면서 이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거기다 병원을 지어주겠다. 그러니까 서두르지 말고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부지를 얻어서 따로 짓든가, 정 안 되면 이런 일반 병원의 한쪽에 이제 좀 만들어서 하든가 이렇게 이제 하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정말 돈 액수까지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원만 달러 이렇게 액수까지. 저는 정말 놀랐어요. 도망갔어요. 제가. 나는 내가 코사지 팔아서 갖다주고 뭐 해서 갖다주고 이거는 정말 잘해요. 근데 남의 돈을 이용해서 내가 뭔가 벌려본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너무 겁나는 거예요. 아니 또 막 그랬는데 또 쫓아다니시는 거예요. 그럼 제가 뺄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저는 성실하게 잘할 겁니다. 정말 잘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제목이 아직도 나는 나이가 제가 70이 넘었거든요. 그런데 저를 믿고 수억을 저한테 맡길 수 있으세요, 여러분? 네. 뭐? 네? 근데 이분은 그렇게 대단한 사업가고 아주 대단해요. 롯데백화점 하나가 당실 거예요. 그리고 다른 데도 엄청 많아요. 그런 분이 저의 뭐를 보고 믿어주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저를 믿어주시고 그렇게 투자를 하시겠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걸 이제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한 거예요. 아, 이런 것들을 하늘이 돕는다고 하는 거로구나. 그죠? 그러면서 깨달음이 무엇인가 내가 성실하게 한 군데서 일을 하면 하늘이 나를 향해서 달려오고 있는 거로구나. 그리고 가슴이 떨리고 진짜 심장이 뛰었어요. 이런 거를 그분께서 말씀해 주실 때 제가 나이가 많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내가 어떤 일을 해서 병원을 지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하이리빙이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여기 와서 있었다고 해가지고 그분이 내가 또 그냥 뭐 해달라고 그래서 해줄 분은 절대로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렇게 우리 하이리빙은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이 안에 그냥 계시기만 해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커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걸 제가 자신감을 또 얻었어요. 그래서 그 준비된 자에게 기회가 온다는 말이 정말 저는 맞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 시스템 속에서 내가 외모가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하는 일이 바뀌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나를 믿어줄 수 있을 만큼 내가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나는 정말 내가 그분들이 저를 어떻게 신뢰를 하겠어요. 물론 우리 남편의 배경도 있어요. 그분들이 볼 때는. 그러는데 그렇게 신뢰를 하고 저를 쫓아와서 나를 믿고 해봐라. 응? 해봐라. 요렇게 해봐라. 이렇게 이제 질 수 없으면 병원 한 켠에 모자보건 센터라도 한번 해봐라.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분을 사실은 가까이 못해요. 왜냐하면
워낙 대단한 분이고 악수를 하면 손이 너무 차가워요. 그 냉정하다고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분은 안 되면 자르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무서워했는데 가슴이 그렇게 따뜻한 분인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 시스터 하이링이라는 정말 따뜻한 우리 이성구 오너님의 대표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커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 속에 있었더니 생각도 커갔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일을 품을 수 있는 마음도 커간 것 같아요. 그리고 꿈도 커가고 있고 사업도 커가고 있고. 그래서 저는 정말 이게 나는 아직도 진행형이구나. 마무리형이 아니고 진행형이구나. 그러면 제가 진행형이면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저보다 10년도 더 아래이신데 여러분들은 어떤 형일까요? 진행형이 아닐까요? 그죠? 정말 무한히 클 수 있는 능력들을 지금 다 가지셨잖아요. 그죠? 우리 한번 멋지게 해보죠. 네. 그래서 저는 나를 믿고 그렇게 해주시는 분도 행복했고요.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복이 많아서 하이리빙을 알게 돼서 비누 한 장 쓰고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게 저는 너무 정말 행복했어요. 그래서 내 인생을 저는 정말 멋있게 마무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늘 생각하는 거예요. 이 가장 명분과 가치가 있는 이 하이리빙 속에서 있어서 제가 그런 대한민국의 정말 굴지의 그런 분들이 저를 인정을 해주잖아요.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다시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저는 아직도 여기 제목처럼 저는 아직도 진행형입니다. 부러우시죠? 네. 우리 열심히 해보고요. 그래서 저는 제 인생에 있어서 지금이 가장 멋진 시기를 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총장님 사모님 막 이럴 때도 그때가 가장 행복한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총장님 죄송해요. 지금이 제가 그때보다는 지금이 더 행복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하고 함께 하니까, 다른 사람을 살려줄 수 있으니까 저는 정말 너무 행복한 이 시기를 지금 살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하이리빙이라는 이 도구가 저를 이렇게 성장을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더 이쁘게 하려고 그래요. 더 크려고요. 마사지도 막 하고 그래서 저는 정말 더 잘하는 그런 사람이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여기 와서 이렇게 참석하고 있는 이 시간도 저는 정말 너무 행복합니다. 제가 또 병원을 다 지면 우리 또 정말 제가 가장 존경하고 아끼는 우리 이성구 대표님 또 우리 간부님들 모시고 제가 한번 그쪽 여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잘하고 있죠? 네. 그래서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사장님들과 함께 소중한 꿈을 이루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